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주간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약부터 보면 증시 현황에서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고용이 안정하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같이 하락했습니다. 투자 방향을 봤더니 과하게 떨어진 기업들의 주춤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뒤에서 탑5 기업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슈 러시에서는 바닥이 언제일지 과거 데이터로 한번 기반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죠. 10월은 실적 발표의 날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10월에 배당은 뭐가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초록색이 많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초록색이지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월화수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마음만은 좀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올라간 기업들을 몇 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좀 올라간 기업 ASML입니다. 이번 주 4.5% 상승이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중국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 리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기업들이 상반기에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초록색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목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라간 걸 다 반납하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 기업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몇 개 살펴볼게요. 가운데 보면 반도체 기업 중에 AMD 7.7% 하락했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14% 폭락이 나온 건데요.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전 추정치만 하더라도 67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56억 달러 추정치를 내놓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테슬라가 이번 주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요. 거의 16% 하락이 생겼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이걸 모은 자금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테슬라 지분을 좀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량 인도는 꽤 많이 했지만 예상치보단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한테도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내가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ETF 거래량을 볼게요. 한국과 미국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인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버스에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미국을 보면 역시나 레버리지 상품이 많은데요. TQQQ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 SQQQ가 2등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지금 거의 바닥권이긴 한데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 아직도 갈림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인 거는 4등과 5등에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대부분의 기업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르고 내려간 기업들 3개만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 이번 주 2%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4%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추가 하락이 일어났었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46%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지난번에 큰 폭락이 있었는데 이번 주 2% 반등을 했습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만 놓고 보면 그래도 방어를 잘한 건 에너지였죠. 일주일을 놓고 보면 에너지의 상승폭이 엄청났습니다. 11%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게 원자재랑 산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에너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많이 떨어진 건 리치였습니다. 3%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4%까지 내려왔습니다. 주요 지수에서 미국 전체 시장이 이번 주 어땠나 살펴봤더니 1% 정도 상승폭이 나왔고 가치와 성장 중에서는 중형 성장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배당 쪽에서는 균일하게 1%씩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SCHD도 1% 올라갔습니다.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TQQQ는 거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증시가 1% 상승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 테마랑 더 떨어진 테마를 골라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가 2% 상승이 나왔고요. 원래는 격하게 올라갔다가 AMD 때문에 다 같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2% 떨어졌던 게 청정 에너지 분야의 ICLN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투자는 AI EQ도 2%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츠가 좀 많이 떨어졌죠. VNQ도 2% 하락했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입니다. 성장 기업을 먼저 보면 원래 문제아,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 어도비는 고점 대비 하락폭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테슬라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기업을 보면 시스코 시스템은 지난주 대비 1% 상승했고 화이자랑 버라이즌이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아였던 브로드컴이 있죠. 지난주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34%인데 이번 주 32%로 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JP 모건도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 금융주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테슬라입니다. 3,046억 원, 정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테슬라 주가가 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감매도다 생각하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도 5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ETF가 하나 있는데요. 베트남에 투자하는 ETF가 184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도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국내에서 투자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킨덱스 베트남 VN30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관심 가지면 좋은데요. VN30이라고 써 있는 건 베트남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 30개를 뽑아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 이틀 동안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고점에서 하락률을 계산해 보면 한 20% 빠졌으니까 꽤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일봉 차트를 보면 이런데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다곤 하지만 지금 저점에서 상승한 것도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먼저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 등락폭이 꽤 클 거로 보이니까 우리가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순매수 종목 차트 두 개를 볼게요. 테슬라랑 애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3년간의 차트입니다. 3년 동안 둘 다 우상향을 잘 만들어 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다지고 올라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실적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는 10월 20일, 애플은 10월 27일이니까 테슬라 3분기 실적이랑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떤지, 애플은 또 어떤지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 증시 하락을 만들었던 주범이죠. 실업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3.5%까지 떨어졌는데 5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짓 완전 고용까지 온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국제 유가 또한 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0.75%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0월 13일에 있는 CPI 지수 발표죠. 이걸로 인해서 지수의 방향만큼 우리 증시의 방향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매달 멤버십 영상으로 경제지표 브리핑이랑 투자 전략을 공유드리는데요. 일요일 업로드 예정이니까 멤버십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AMD 실적이 좋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까지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떨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글은 이 와중에 일본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다고 하죠. 제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미래의 쌀은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강세를 보이겠죠. 이를 인식한 구글은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글로벌 CEO들이 경기 침체는 짧고 완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미 깊게
아쉽고 저는 너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할지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S&P 500의 과거 흔적을 살펴볼게요. 1997년부터 22년 동안이 왼쪽이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가 오른쪽입니다.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왼쪽은 증시 하락이 크지 않았는데 오른쪽은 하락할 때 무차별하게 폭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등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걸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못 팔고 버텼던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희일비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1950년도부터 25% 이상 하락했던 시기들을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9번이 있었습니다. 72년 동안 9번이니까 8년마다 한 번씩 하락이 있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의 최악과 최선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버텨야 되고 혹은 수익이 나면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나빴던 시기를 보면 2008년 경제위기죠. 56% 하락이 있었고 1년 동안 더 추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를 봤더니 209%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최악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1년 더 하락할 수가 있고 그 뒤로 10년을 버틴다면 209% 상승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고 그거 말고 최상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하락한 뒤에 바로 반등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를 보면 403%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상승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락 뒤에 오른쪽 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 구간으로만 채워져 있죠. 그 말은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추가 하락이 일어나도 그 뒤로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진리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1년 정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끝이 어딘지 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는 금리 인상에 주목해야 됩니다. 과거 금리 인상했던 시기들을 보면 2022년이 현저하게 높은 금리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 시점에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금이 가장 높은 물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 건데 반대로 인플레가 꺾인다면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그래서 우리는 CPI 지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10월 13일 뿐만 아니라 11월, 12월을 보면서 하락 추세를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락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증시 방향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연달아 있는데요. 10월 12일에 블랙락을 시작으로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ASML이 있습니다. 10월 20일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담겨 있는 게 그 다음 주입니다. 10월 25일, 26일, 27일 요게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몰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주 동안의 실적 발표로 주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떨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배당 캘린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배당 락일 기준입니다. 매달 수페빌리지 카페에 캘린더랑 더 많은 기업 리스트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